그래서 손의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1부터 가장 많이 회복된 단계인 레벨 4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혼자 셀프로 재활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재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손 재활입니다. 손은 발과 달리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다리 운동은 스쿼트 등 비교적 혼자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 꽤 있는데요. 허벅지, 종아리 같은 근육은 크고 길잖아요. 그리고 움직임도 굽혔다 폈다 하는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손은 작고 많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번 강직이 오면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능이 좋지 않으면 잘 써먹지를 못합니다.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는 넘어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 기능이 안 좋으시면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없습니다. 이 손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많은 뇌졸중 재활 논문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손은 결국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네, 6개월이 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논문은 보통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쓰여지거든요. 6개월까지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 6개월이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을 잘 살펴보면 핵심은 결국 손을 많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을 통해 잘 안 되어도 손을 신경 쓰고 어쨌든 많이 쓰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참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손의 기능 수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손의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1부터 가장 많이 회복된 단계인 레벨 4까지 총 4단계로 나누어 혼자 셀프로 재활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손 기능을 4단계로 나누었지만 환자분들의 손 기능 수준은 너무 다양해서 레벨 2에서는 안 됐는데 오히려 레벨 3에서 안내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운동은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앉아서 진행하시고요. 양발도 지면에 잘 닿아 있는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손이 뻣뻣해지는 스파스티시티, 이 경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레벨 1입니다. 주먹은 쥘 수 있는데 피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처럼 0.5kg에서 1kg 정도 되는 아령을 손가락 끝에 걸친 후 주먹을 쥐고 아령 무게를 이용해 풀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면 주먹은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벼운 아령의 무게도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손아귀 힘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레벨 1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거 지팡이도 괜찮고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마치 누워서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양팔을 쭉 폈다 굽혔다 하는 것입니다. 팔의 삼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영상에서 보이듯 마비측, 환측이 건측에 비해 잘 안 펴집니다. 건강한 쪽과 비교하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 건강한 쪽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레벨 2입니다. 이렇게 물체를 손에 쥐고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손과 어깨의 근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고요. 물체의 크기와 재질은 다양화하면 더욱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말랑말랑한 공, 주사위 등을 이용했는데 콩주머니 같은 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할 수 있을 만한 물체가 어떤 것인지 실제 적용해 보면서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화투나 카드 같은 것을 놓고 뒤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목과 전완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일반 책상에서는 잡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밑에 수건을 깔아놓고 하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벨 3입니다.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졌죠? 바둑알을 손 안에 넣고 빼기입니다. 한 번에 여러 알을 잡지 말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한 개씩 잡아 손바닥 안으로 넣는 연습을 합니다. 소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영상에서 보듯 전완의 회전 움직임까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손바닥에 있던 바둑알을 한꺼번에 떨어뜨렸지만 좀 더 기능이 좋으신 분들은 하나씩 빼서 넣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레벨 3의 두 번째입니다. 작업치료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다이아몬드 게임이라고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한 집기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도 손의 섬세한 움직임을 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레벨 4입니다. 가장 기능 회복이 많이 된 만큼 난이도 있는 활동들입니다. 콩 주머니 등을 이용해 손바닥과 손등으로 번갈아 가며 옮기기인데요. 이 활동은 손가락의 신전, 피는 것이 모두 가능하고 손목의 안정성, 전원의 엎침, 뒤침까지 가능해야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전에 공기할 때 했던 동작처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잡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개의 공을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양손의 협응 능력이 필요한 동작입니다. 또 이렇게 반대로도 해보고 방향을 자주 바꾸어 가면서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네, 알려드린 동작들을 혼자서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호전되는 게 눈에 빨리 안 보이니 좀 짜증도 나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손 재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매일 1%씩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 채널, 전화 등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